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지정학과 경제학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롭고 구조적인 법칙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2위 국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억누르는지에 대한 미국의 패권 유지 법칙이죠.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 다들 아시죠? 오늘 다룰 자료들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그 소름 돋는 패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6가지의 핵심 단계를 거쳐갈 텐데요. 패권의 법칙을 시작으로 과거 일본의 몰락, 현재 중국의 반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가야 할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입니다. 패권의 법칙, 즉 미국이 왜 경쟁자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2위가 치고 올라오면 반드시 짓누른다. 네, 이 강렬한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구조적 현실의 핵심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누군가 자신을 뛰어넘게 내버려두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등은 절대 2등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짓누를까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때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 3가지 무기를 아주 매섭게 조합해서 휘둘러 왔습니다. 관세와 제재를 쏟아붓는 무역전쟁, 환율을 쥐고 흔드는 금융전쟁, 그리고 아예 숨통을 끊어놓는 기술전쟁이죠.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라운드, 바로 1980년대 경제 괴물이었던 일본의 몰락입니다. 19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일본 기업들이 싹쓸이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른바 일본 때리기가 엄청났잖아요. 이때 미국이 꺼내든 게 바로 금융무기였습니다.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강제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불과 3년 만에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20엔으로 반토막이 났고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20. 이게 뭘까요? 바로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20분. 20분 만에 경제적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당시 일본이 미국의 군사안보 우산에 얼마나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군사력을 준 미국이 관세로 협박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저항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묘하죠. 일본이 거대한 버블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의 늪으로 빠지는 사이 이웃나라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엔화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이른바 3저 호황을 제대로 맞게 된 겁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 천재이류의 기회를 타고 한국은 연평균 12%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합니다. 이때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발목에 묶인 틈을 타서 1993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죠. 이어서 3장 2라운드, 21세기의 거대한 전투, 중국의 반격입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로 와보죠. 중국 제조 2025 같은 엄청난 야심을 드러내며 미국 GDP의 65%까지 무섭게 쫓아온 중국이 이제 새로운 타겟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에 연동시켜놔서 미국이 일본한테 썼던 환율 무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2018년 관세 폭탄을 시작으로 화웨이를 제재하고 2022년에는 아예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리는 아주 집요하고 무서운 기술 차단 무기를 빼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숫자 20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처럼 20분 만에 굴복했냐고요? 아니요. 중국은 2019년 이후 오히려 반도체 투자를 무려 20배나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미국의 목조르기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된 거죠. 4장. 일본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 수능과 저항입니다. 두 나라가 미국의 압박에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은 철저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중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술 통제로 옥죄어 올 때 중국은 굴복 대신 히토류 수출 규제 같은 엽제재로 맞불을 놓고 자체 기술 개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맞서며 덩치를 키운 나라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5장입니다. 이 쏟아지는 교차 사격의 한가운데서 과연 한국은 다음 타겟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사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GDP 대비 6에서 7% 수준이라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2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방산 공백을 메워주고 배터리 공장을 팍팍 찌어주는 아주 유용한 파트너이자 도구로 평가받아왔죠. 하지만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 최근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 배터리 기술자 기습 체포 사건, 게다가 원화 가치 절상을 노리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가만 보면 1980년대의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과 지금이 소름 돋게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유용한 도구로만 써먹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입니다. 대체 불가 국가가 되어라.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수능하면 잃어버린 30년을 맞고 저항하면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이 고래 싸움에 낀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HBM 메모리나 수소, 방산처럼 우리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둘째, 이스라엘처럼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게끔 꼭 필요한 국가가 되는 것. 셋째, 원화를 국제화해서 달러 패권의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분석 자료가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체크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2위를 반드시 제거한다는 이 거시적인 패턴, 정말 그럴싸하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본의 몰락은 단순히 미국의 환율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자체의 구조조정 실패와 정책 오판이 컸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단순한 경제적 딴지 걸기가 아니라 진짜 군사 안보적인 우려가 깔려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완벽히 요약됩니다. 미국은 항상 2위를 짓눌러 왔다. 하지만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면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HBM이나 수소 생태계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쌓아올리는 건요, 이제 단순한 산업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살벌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거대한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